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저는 권대영이고요. 저기 그 혁신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요. 거기 내려오기 전에 그 원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그 음식 인문학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전주에서는 그 음식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 장명수 전북대 총장님이셨는데 아마 돌아가신 걸로 지난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원래는 저는 생명과학자예요. 원래는 분자생물학자이고 DNA도 만지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만지는 사람이었었는데 과학자죠. 과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기술만 해왔었는데 우리 음식에 대해서 보니까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너무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음식. 그래서 과학자와 그다음에 생명과학 그런 걸 해가지고 이거 과학자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했는데요. 제일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닭도리탕이 7마리다. 그것같이 우리 음식을 왜곡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축해서 저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 10시간에도 다 부족한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음식 발달의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왜 한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철학과 교수가 어제, 그제,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내일이 저 한자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말을 어원을 자꾸 한자에서 찾아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떡이 한자 덕에서 왔다. 그렇게 하면은 배운 사람이 하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되고 그렇게 한자를 하나 써야 이게 이제 어디 가서 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화 때문에 자고간 닭도리탕에 도리라는 거란 일본말이라고 해서 고소판에서 고도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닭도리탕에 도리가 새라고 해서 일본에 왔다 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방송에서 우리 할머니가 닭도리탕 하면은 자막으로 또 작가들이 친절하게 닭볶음탕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과학 가짜예요. 요새 제일 문제되는 게 지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가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일은 왜 여기서 우리가 요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어떤 다른 점을 발견할 줄을 알아야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차이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제, 오늘, 내일, 모레인데 왜 내일만 한자 와야 되냐. 거기서부터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 내일만 한자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국에서는 내일을 저렇게 내일로 안 씁니다. 명일로 써요. 오늘은 금일로 쓰고요. 그러니까 전혀 중국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한자 내일 이거 갔다고 해서 내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국민들을 속이게 된 거예요. 여기는 내흘이에요. 오늘, 이틀, 사흘, 나흘. 원래 우리말에서 일이라는 게 흘자에 썼어요. 내흘인데 이걸 갖다 내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부안에서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길이 지금 행정지 지역으로 저길이가 돼 있어요. 부안 쪽에 가면 옛날부터 외구들이 많이 침입해가지고 외구들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 한자로 또 그걸 굳이 외구를 물리쳤다고 하는 건 또 이제 한자로 해서 퇴외지라는 걸 옛날부터 붙었었어요. 퇴외지. 퇴자 일자 이거지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자 일제 시대에 퇴지야? 돼지야? 그렇게 하면서 이걸 돼지젓자를 써가지고 딱
터기자를 써가지고 저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부안에서 지금 가시면 어떤 그 해설사가 여기 가서 이쪽에서 옛날에 멧돼지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저길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이 생겨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 음식에 우리 역사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왜 한자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 닭도리 감자탕이 감자를 넣었는데 요새 감자 안 넣으니까 어느 또 학자가 나와가지고 감자 뼈다귀탕이 어디 그 부위에 감자라는 부위라는 한자가 있더라. 그래서 감자탕이 거기서 왔다고 또 헛소리를 했겠지. 왜? 그 사람이 하면 진짜인 줄 알고.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 한자도 모르는 어머니들이 그 고속에 고 하나 갖고 감자탕이라고 불렀겠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부 왜곡을 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떡은 이어령 선생이 그 장관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주에 뭐 무슨 사장님 하나 계시죠? 저렇게만 했는데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또 젓가락으로는 비벼지지가 않아요. 잘 섞여지는 거죠. 비빔밥은 그 고추장하고 뭐라고 그러나 참기름하고 비벼야 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근데 그걸 숟가락으로 비빌 때 비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젓가락으로 비빈다는 소리가 안 나. 비벼지지가 않아요. 그걸 갖다 그렇게 하면서 비빔밥이라고 하지 말고 그때는 섞음밥이라고 해야지 차라리 그러면. 젓가락으로 잘 비벼지죠. 그래서 어디서 방송에 나와서 뭐 젓가락으로 비비고 있어요. 젓가락으로 비비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원에서 잘못된 것들고 이 깨도 있잖아요. 흑임자라고 하는 것들도 순전히 이게 깨 자자가 아니에요. 흑임자는 외국에서 참깨는 외국에서 온 거고 들깨만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예요. 그런데 차라리 검은 깨죽 하면 좋은데 흑임자 하면 처음에 뭔지도 모르는데 흑임자 하면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 흑임자는요, 깨는 흑임자는요, 참깨는요, 우리 그 깨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자 쓰면 좀 잘 배운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게 쓰고 있고, 장이라는 것도 이게 장이에요. 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없는 것들을 우리 거를 만들기 위해서 장이라고 해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장을 갖고 한자 갖고 1시간 동안 해석하면서 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장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이는 쓰이는 걸 갖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주방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거 주방무이라는 책이 보면은 이게 여기 주방문 이 술주자에다가 방법방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주방문을 채우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이 안 읽어본 사람은 술 담그는 책이잖아요. 그걸로 다 인식을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방문은 음식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방문이라고 해서 그때 두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도 한자로 이제 주방이라고 해서 썼었는데 이 양반이 주방이라는 그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두억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차용을 할 수가 있어. 소리를. 이거는 소리를 차용한 거예요. 이 양반이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두억 주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방문을 써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중국에 가면은 뭐 개견자 있고 그 개구자가 있잖아요. 근데 뭐 견은 뭐 조금 강아지고 뭐 구는 잡아먹는 개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야. 지방마다 한쪽에서는 개견자를 썼는데 화북 쪽에서는 그거 글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개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견주 뭐 구자는 뭐 큰 강아지니까 그런 뜻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 우리는 한자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있겠지만 닭도리탕은 일본 말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닭에다가 여기 새가 고돌이 아시죠? 고수도판에서. 그래서 고돌이 5개의 새를 잡으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 할머니들이 이 닭도리탕이 일본에서 왔으면은 뭐 일본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고추의 음식이 없거든요. 고추장으로. 그래서 술은 우리나라 음식인데 할머니들이 영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일본의 말을 쓰겠냐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에 과학자들이 볼 때 일본에서 온 음식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음식이 있는데 왜 이게 일본에서 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교육은요, 지식 폭탄만 터뜨려가지고 그거 다 외워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걸 안 가르치니까 닭도리탕이 일본말을 나오니까 전부 또 뭐, 그렇대 하고 그냥 고스톱판에서 던져버리니까 얼마나 빨리 던져버리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일본말을 틀린 건, 닭도리탕은요, 도리치다는 말이 우리말로 칼로 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음식은요,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만든 탕, 그렇게 붙이는 것이 무슨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감자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자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뼈 속에 돼지뼈에 저 깊이 감자라는 부위가 있어서 감자탕이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그 옛날에 돼지고기 해부할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 잘난 척을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많이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추는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여러분 그렇게 배운 사람 많죠? 수선 사기고 거짓. 아무 근거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김치는 100년도 안 됐다고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또 이제 그거 가서 퍼뜨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를 갖다가. 그걸 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뭐 배운 사람이고 교수인지 교수 역할을 갖다가 그렇게 밥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어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치의 어머니는 파워차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왜곡, 기본적으로 왜곡이 많이 돼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왜곡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 제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의 역사를 누가 얘기를 해와야 했느냐? 진정으로 음식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어떻게 배웠고 이거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했다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 음식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시골의 할머니, 촌의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해서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고 뭐예요? 어느 책 하나 갖고 그것도 중국집 갖고 우리 음식 얘기를 하면은 어우 대단하고 진짜인 줄 알아요. 그 풍토가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의 얘기를 어떻게 했냐? 조선시대는 우리 음식을 가지고 책이 왜 나왔냐면요. 음식 갖고 치료하고 약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몇 가지 책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순희 선생이 약식 동원, 뭐 그런 약식 동원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몇 가지 책들을 많이 어휘가. 그래서 비위가 안 좋고 위가 안 좋을 때는 이를테면 닭도리탕 같이 닭을 갖다가 고추장으로 해서 먹으면은 비위가 좋더라더라. 뭐 이런 그런 책들을 갖다가 어휘가 쓴 책들이 많고 남자가 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홍만선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살림병제라고 처음 나와요. 저건 전부 중국 것 같다. 그 남자가 뭐 했겠어요? 한국 갖다 베개까지 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책의 기본은 재민요술, 그 다음에 거가필용을 갖다 베껴서 나오는데 저기에는 우리 음식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홍만선의 조카 한참 밑에 있는 그 친척이에요. 유중님이가 여기다가 우리 음식을 더해가지고 증보살림경제라고 책을 내요. 거기에서 비로소 중국 음식과 똑같이 몇 개 우리나라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 음식은 그때부터 거기에 나오니까 증보살림경제 나오니까 뭐 퇴브라미도 나와가지고 증보살림경제에 나오니까 그 전에는 없었고 그때부터 있었다. 이게 과학적 상식으로서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때 기록이 나왔다 하는 거는 그때 기록으로 나왔을 뿐이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기록이 나오니까 왜 자기들 음식을 왜곡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여성이 쓴 책은 장기양 음식, 옛날에는 안동장씨라고 그랬었죠. 음식팀이방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시의전설은 여기서 저쪽으로 시집간 선생님이 시의전서가 있어서 이게 18세기 말기업에 나오는 책인데 우리가 우리 음식을 그래도 알려면은 음식팀이방을 봐야 돼요. 왜? 여성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저 선생은 장기양 씨는 중국책 보고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썼어요. 근데 양반들은 한글을 우습게 알아요. 어문을 우습게 알고 한자 책만 갖고 이제 음식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 음식이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해서 나온 책이 나온 이제 음식이 궁중 음식, 종강 음식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이용기 선생의 조선무쌍 신칙요리법, 강신영 선생의 조선요리제법들은 조선요리제법 같은 경우도 우리 음식 얘기를 쓴 거지 중국집 보고 베끼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우리 음식을 좀 이야기한다는 사람 중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이성우, 그 다음에 이춘영, 그 다음에 장지연 같은 동기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한자를 좀 잘 알아면서 음식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서 신식 교육을 받은 한자책을 잘하는 자가 이제 이성우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성우 선생이 얼마나 우리 음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뿌리를 내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뭐 식경대전도 쓰고 책 많이 썼었어요. 자기가 어려운 책도 중국의 음식 대전 같은 식경대전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궁중 음식 경험자 중에 한 사람이 황먼 선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 제자들이 또 한복 뭐라고 돼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궁중 음식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음식이 궁중에서 만든 음식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불구하고 궁중 음식은 고급 음식으로서 우리가 퍼뜨리고 이제 우리 음식을 가르치는 게 우리 뭐라고 그러나 뭐 닭도리탕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궁중에서 나인으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해서 다수 요리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저는 과학자들이 아는데 우리 식품학자들이에요. 저도 식품 처음에 했지만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정부에서 우리는 뭐만 가르쳤냐면요, 어떻게든지 뭘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법만 가르쳤어요. 개발만 해가지고 돈 버는 법, 기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 과학자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성호 선생님이 후배지만은 그렇게 이제 과학자가 보니까 아니어서, 이제 제가 과학자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했던 것들을 좀 더 기억을 해놔가지고 이제 우리 음식을 잡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돌아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배우면은, 아마 음식 배우면은 요것부터 배울 거예요. 우리 음식의 종류 해가지고 궁중 음식, 종가 음식, 우리 음식은 뭐예요? 평민 음식, 서민 음식으로. 이 말은 우리 음식에 대해서 대단히 폄하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음식이 본질인데 서민 음식이. 왕은 다른 거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TV에 뭐 세조가 돌아가시면서 음식 먹으면 나오면은 뭐 이렇게 궁중 음식을 갖다가 내놓고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지 신선로 같은 거 먹고 있고 그 맛 하나도 없어요. 임금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시는 거이지 맛없는 거 먹고 싶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니까 먹었다는 거 전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왕이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왕의 그 영정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선생님 아실 거예요. 매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음식을 바쳤어요. 바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빼고 바치고 빼고 하셨어요. 그걸 기록한 책들이 본데, 임금이 먹는 음식이 저 궁중 음식하고 전혀 관계없이 고추장 드셨고 김치 드셨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궁중 음식이 있었느냐? 의례 음식인데, 원래 의례라든지 제사 지낼 때 우리 시골에서는요 제일 좋은 걸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 조금 양반들은 제일 좋은 걸 개념이 우리 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좋은 거라고 해요? 이렇게 어디 뭐 살림 경제에 나오는 책들, 그것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은 흔히 뭐 김치, 그래서 김치야 그 제사 음식에 김치 안 넣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중 음식은 여기서 세리모니얼 푸드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의례 음식이고, 안동의 종가 음식은 제사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 갖고 헛제사법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민 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거 서민 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반들이 아까 홍만세라는 사람들이 왜 음식책을 썼을까요? 자기 자식들을 먹이려고요? 아니에요. 조상들한테 드리는 음식으로, 먹일 음식이 아니라 드리는 음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책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양반이야. 그래서 종가 음식에 대해서 그 옛날 양반들이 왼쪽에 놓을 것이냐, 동쪽에서 놓을 것이냐, 서쪽에서 농구 갖고 싸우고 분파했었잖아요. 우리 음식은 분파를 나타내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음식은 튀겼을 때 제일 맛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튀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 음식을 어떻게 맛있어요? 양념과 간이 맞아야 다 맛있고,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 추석 때 우리 성균관에서 저는 우리 음식 아니다 인정을 했었잖아요. 맨날 전 부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음식 아니에요. 우리 음식으로 중국 음식을 우리 음식으로 따라하는 음식이에요. 그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음식의 뿌리도 자꾸 이렇게 왜곡된 게 뿌리 깊인 차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오륜이잖아요. 그거 다 같이 뭐든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요,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대학교 교수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애들이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지식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은 뭐 공부 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상 다 같은 걸, 다름을 인정을 안 해야 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틀리다고 얘기하죠. 틀린 게 아니야. 다름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영어로는 좀 다이버시티라고 다양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미국이라든지 앞으로 그 가장 큰 그 힘이 다양성에서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근친 결혼하면은 다 망하잖아요. 그게 다양성, 그래서 결혼도 다양성 있게 결혼하면 앞으로 발전한다고 그러거든요. 바나나도 지금 지금 계속 근친하면 다 지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앞으로 미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인데, 우리 음식은 다양성이 강하죠. 맞죠? 왜? 중국 음식은 튀겨버리니까 다양성을 그렇게 추구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음식은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맛을 내려고 온갖 거를 다 만들어 먹어서 미국에서는 오징어도 안 먹지만 우리는 오징어도 다 먹을 수 있고 어떻게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라는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는 척을 해야 돼. 자꾸 우리 민족이 자꾸 하는. 그래서 그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바뀐 게 우리 김치가 김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김치라고 하면 촌놈이라고 취급하니까 서울 가서 김치하면 촌놈 안 되려고 김치라고 하니까 촌놈 취급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기준이 한자에서, 해방후에는 뭐예요? 영어. 그리고 그때 한자책을 이야기하면은 한자책은요, 서양 과학은 2000년 동안 꾸준히 진리를 탐구했었지만은 동양 철학은 2000년 동안 논어 맹자를 잘 외워서 어디서 시끄러워버리는 사람이 제일 잘 배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갖다가 더 잘하는 거는 그보다 더 해석을 더 잘하는 것이 과학에서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과거도 다 시험 패스하면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갈 수밖에 없고, 계속 차별하는 게 한자에서 차별할 수 있고 백성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자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나라에게는 나쁜 글자예요. 중국에는 좋은 글자지. 지금은 중국도 좋은 글자로 안 해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한자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중 오류가 생기냐면은 우리말이 세종대왕이 글을 창조해 주셨어도 우리 양반들은 그 한글을 언문이라고 업신여겼어요. 안학글이라고 업신여기고 어떻게든지 한글이라고 했어요. 한자를 한자를 썼어요. 비빔밥, 옛날에는 부비움밥이죠. 부비움이 이모음 역행되어서 비빔밥이었었는데, 비빔밥이라 한글로 썼으면 되게 좋은데 한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잘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자로 써야 돼요. 그러면 한자로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도 부비움이라는 걸 뜻을 잘 살려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모르겠다. 아까 말한 대로 주방문 그 주방이니까 그냥 그 술주자에다 그렇게 쓰고, 이거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음을 차용한다 그러는 거고, 하나는 뜻을 살린다 그러고, 하나는 비슷한 거, 중국에 비슷한 거 있으면은 그 한자 비슷해서 쓰는 거 있어요. 장이 없기 때문에 장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을 제일 중국에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골동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국이 있으니까 그러면 밥반자 써가지고 골동반으로 쓴 사람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소리를
차용을 해가지고 부비반이라고, 옛날에 부비니까 부비반이라고 한자를 썼었어요. 비자 같은 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걸 뜻을 해석해가지고 뭐 이거 뭐 배탈이 나가지고 그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 혼돈반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땐 벌써 에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후대들이 또 한자를 사랑해가지고 이걸 다시 해석할 때 에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저길이 퇴계지로 저길로 가면서 에러가 들어왔고 이걸 갖다가 멧돼지가 많이 나타나서 저길이라고 이중의 그 에러가 생각나는 건데 그렇게 한자를 공부하는 때 옛날에는 진실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과학 시대고 진실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거 틀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김치를 침체로 표기했을 뿐이에요. 에? 옛날에는 김체였으니까 김체가 침체됐고 그래서 김치가 됐고 김치가 촌놈 치고 만들려고 김치가 된 거거든요. 침체로 표현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김체가 침체에서 왔다. 그래서 김치 요원은 침체다.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청국장도 옛날에 청국, 전국 이렇게 다 썼었어. 이걸 갖다가 한자로 중부 산림병기에 청국, 전국 쓰니까 어떤 사람이 뭐가 나타나요? 청국장이 청나라 때 처음 나타났다. 그것도 전쟁 때 있었으니까 처음 나타났다. 그래서 빨리 먹으려고 그렇게 나타났다. 한국과중앙연구원에 나오는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승훈과 그렇게 잘못 오류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정확한데 우리말을 한자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니까 우리말이 전부 왜곡되는 사례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페이지에 있었죠. 이게 저기로 됐고 그다음에 청계산에 가면 매봉우리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한자로 원래 거기 청계산에 매봉우리 가면요 매사냥하기 참 좋아요. 여기 남원산성 올라가도 남원산성 올라가고 이화문전 바라보니 수진이나 있더니 길 안들인매 가서 사냥을 하거든요. 남원산성에서도. 그런데 여기 매봉우리로 올라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매사냥하기 참 좋아요. 서초동이 쫙 보여요. 그래서 매사냥하기 참 좋았었어요. 이걸 그래서 매봉우리라고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또 하나 매봉우리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은봉산 지금. 거기는 임금이 매사냥 가는 데예요. 근데 여기는 한강이 있어서 매사냥 안 가고 일반 사람들만 매사냥 갔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봉이라고 일제시대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잘못됐죠. 매사냥 하는데 매봉이 거기 은봉산은 제대로 했어요. 매운자 있어서 거기 임금이 가니까. 근데 여기는 매봉이라고 해놓고 지금 청계산에서 왜 이게 매봉에 왜 매어나무가 없지? 매어나무 심지 않은 사람이 생겨버려요. 이게 이제 한자에 가장 잘못돼서 이 한자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한자 갖고 우리 음식을 얘기를 하려고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한자 사대주의.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되게 많은 건데 우리가 부정회귀 현상을 하나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게 잘못 가버린 거예요. 왜? 차별 때문에. 내가 원래 여기가 겨드랑이였었어요. 근데 지금 겨드랑이라고 돼버렸죠. 서울 가서 겨드랑이 하니까 촌놈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표준말은 그 서울 중산층이 사는 말을 표준말로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라고 하면은 사투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오리진인데. 이게 여보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네? 키라고 하셨어요? 채라고 하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가 봐. 키도 채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채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저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채랑 단문만에서 치가 됐었어요. 치하니까 뭐야? 촌놈 취급당하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쪽이라고요? 키조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키조개 그걸 모르고 채 닮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채라고 하는 게 원래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걸 모르고 키가 커서 키조개라고 나온 사람도 생긴다. 그것들 많아요. 이게 김치가 서울 가서 김치하니까 촌놈방에서 김치대로 이런 것들 부정회계 현상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착 가가지고 이제 나 이런 거 좀 알았으니까 뭐 짐도 있고 뭐 짐을 갖다 김이라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탁 서울 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촌티 안 날라고 아침에 이제 그 인사하면서 진지 드셨어요 해야 되는데 김지 드셨어요. 이건 또 이제 서울에서 진지가 또 그 표준말이 된 거예요. 진지하면 촌놈 치고 김지 드셨어요. 근데 김지는 되돌아와서 진지로 되돌아왔어요. 제대로. 부정회계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예, 아까 듣기만 흑임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언어도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거를 알아야 하나하나 알아야 우리 음식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서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음식을 얘기하냐 한자하는 사람이 음식이라는 거 오류가 심하다. 그래서 정말로 음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한테 그 철학이라든지 과학을 어떻게 했든 그 꿈이 들어오고 발달 역사를 아는 사람이 과학자가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과학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알고 와야 돼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음식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 사람들 뿌리 이해 못하고 뭐예요? 뭐 갖고 우리 음식을 얘기했어요? 중국집 갖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음식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음식 뿌리가 중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학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 인간 개놈들이 분석을 하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는 중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동과 만주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부터 재밌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많이 오고 그다음 역사학적으로 농경학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서양은 빵 문화예요. 밀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빵 문화가 아니라 밥 문화예요. 밀 볶을 때 빵을 만들 때 항상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요. 왜 소금을 넣는지 아세요? 밀을 빵 만들 때 부피가 잘 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소금을 넣어야 이게 잘 퍼지면서 모양을 유지해요. 그런데 또 하나 소금을 넣으면 맛있어. 그래서 빵은 쉽게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반찬이 없어도 먹을 수가 있고 쉽지만. 근데 우리나라 빵 쌀 문화는 밥을 해. 근데 우리나라 조상들이 밥에다가 소금 넣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소금 넣어서 밥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이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반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찬을 해결하려고 우리 조상들이 5,000년 전부터 수없이 노력한 그것이 우리 음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반찬, 그 다음에 반찬 하려니까 뭘 했어요? 간 개념이 나오고 양념을 어떻게든지 뭘로 했어요? 소금, 그 다음에 뭐 간장,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마늘, 파 그런 걸로 해서 만든 게. 그래서 우리 음식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이걸 한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양념 문화예요. 양념을 빼고 우리 음식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의 맛을 얘기할 때 뭘 빼고 하면 안 돼요? 또 간을 빼고 하면 안 돼요. 간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 게 없을 때 가장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노력한 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그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문원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화는 요하문화라고 황화문화하고 달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계 4대 문화만 배웠었죠. 거기에 황화문화 하나 있었죠. 근데 잘못 배운 게 뭐였냐면 그것만 있는 걸로 배웠어요. 세계 메소포타미아, 나일, 그 다음에 황하, 겐지스 문화가 다 있었는데 그게 4대문화예요. 대문화. 나머지도 조그마하게 다 있었어요. 우리는 요하문화, 요동강, 황산 문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안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온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온 거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 배운 것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아까 농경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공부를 하면은 제일 잘하는 게 남이 갖다 준 거, 지식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갖다 주면은 이걸 갖다가 뭐 이치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이걸 잘 외워서 어디 가서 다마시 써먹는 것이 제일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불비례 시대는. 그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기 전에 지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박목월 선생님이 어디 갔을 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달이 나를 따라와. 그렇게 우리가 그걸 왜 따라오지? 왜 느끼지? 그걸 느끼기가 생각하기 전에 지식폭탄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뭐 해가 둥글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농경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뭐가 있었느냐? 콩이 있었어요. 콩이 세계에서 원산지예요. 콩은 그 산업화 될 때까지 우리 만주 지방에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냐면은 콩은 사람에 의해서만 옮겨져요. 꽁이 먹고 콩을 먹고 가서 저기다 멀리 가서 똥 싸면 뭐가 돼요? 거기서 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고추는요, 새가 먹고 멀리 가서 똥을 싸면은 뭐가 나와요? 고추씨가 완전히 분해돼요? 수박씨가 분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추는 새에 의해서 옮겼지만은 콩은 원산지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은 과학적으로 보니까 우리 만주 지방이고, 고추는 원산지가 1900만 년 전, 1900년 전이 아니에요. 19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가지고 새에 의해서 다 퍼져 있고, 우리나라 김치가 멕시코 김치같이 아주 매운, 요즘 베트남 고추 들어오죠? 그렇게 매웠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걸 갖고 김치 담글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먹고 죽는데 왜 해요? 우리가 고추장 담글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로지 우리나라 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고추장이 발달한 거는 농경학적으로 그 우리 고추, 매콤달콤한 우리 고추가 있었기 때문에 김치라든지 고추장이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멕시코 고추같이 뭐 우리 고추보다 100배 매우고 먹으면 죽는 고추가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진화돼가지고 그걸 했다? 참 엉터리라. 여러분 정말 잘못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한 것 중에서 가장 이성호 선생이 이 책을 가지고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거짓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제대로 읽어봤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세계의 고추를 다 돌아다녀 봤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고추 품종이 한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다 다른 걸 봤으면 그런 종류를 할 수 없고, 그 양반이 유전학이라든지 생물학을 알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갖다가 1978년도에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전부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수, 한양대 교수가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더라 해서 다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으면은 전국에 퍼지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퍼졌겠어요? 한 200년 걸려서 전국에 퍼졌다고요? 그러려면 또 김치가 그대로 어디서 나타나서 전국에 그렇게 다 퍼질 정도 되면 그것도 한 200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김치가 100년밖에 안 됐다. 그런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도 보면은 남만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만초. 그때 중국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추를 갖다 부를 때 호초라고도 하고 번초라고도 하고 촉초라고도 하고 진초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고추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품종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남만이 어딘지 아세요? 예? 베트남, 인도, 태국이 남만이에요. 촌나라는 촉이고, 그 다음에 번초라는 번난 어딘 줄 아세요? 토본국이라고 하는 네팔 같은 데 인도를 토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고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문화인데 그렇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요즘 유전자 분석 기반돼요. 그 다음에 언어학적으로
그 다음에 지리 농경학적으로 중국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리 농경학적으로 쌀문화는 중국과 같으죠. 그런데 중국은 돼지를 잡으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잡으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피를 빼죠. 피를 왜 뺀지 아세요? 부패 덜 되라고. 피를 빼버려야 고기가 깨끗하게 되니까. 그래서 피 빼가지고 뭐 해요? 우리는 순대 만들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때기부터 해가지고 뭘 해요? 기름 묻잖아요. 우리나라 고추 하면은 태국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추를 빠져. 그래서 가루로 만들죠. 중국은 고추 씨에서 기름 붙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기름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는 기름이 필요 없이 맛있게 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름을 많이 짤 수 있는 게 있었죠. 이게 거의 많이 안 짰죠. 참기름, 들기름, 뭐 피마자기름 좀 사실은 콩에서 기름 짜면 엄청나게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했어. 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쌀이 지금 청주 소오리에 문화 보면은 12,000년 전에 그 유적에서 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년 전, 3만 년 전부터 쌀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중국은 인도 유럽 언어라고 해서 나는 간다 학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이를테면은 탕수육 먼저 물에 동사가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고기를 끓인다. 그러니까 닭을 돌에 친 탕.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돌에 친 닭탕. 순서가 달라요. 나는 학교를 간다. 인도 유럽 여론은 나는 간다 학교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 중국하고 다르고 트랜스 알타이 아니면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광개토항비를 보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중국 애들이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자기 거라고 동북공존했었는데 광개토항비를 보면은 명료하게 우리 구조로 돼요. 한자가 구조로 돼 있어요. 나는 학교를 간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주 지방에 그걸로 돼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다 많이 분석이 되니까 옛날에는 DNA 요새 PCR로 하면 하루 만에 다 나와버리거든요. 옛날에는 뭐 10년에 걸쳤었는데 다 나와버리고 요즘에는 어디서 아냐면은요 사람의 뼈에서만 그 유전자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화석에서도 유전자를 추출해요. 그래서 사람 유전자 분석이 다 가능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도 달라요. 여러분 옛날 보면 호기가 나올 거예요. 그냥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영어로 써졌지만 지리적, 역사적인 거를 제대로 해야 음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지. 그냥 사대주의에 빠져서 어디 가서 이런 걸 모르고 중국집 보고 음식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거짓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라서 정글이 없어요. 정글이 많으면 먹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초문이 많으면 뭘 키울 수가 있어요? 장을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 그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초문도 없고 정글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지 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산지는 콩을 먹고 그 다음에 쌀을 갖고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갖고 먹을 것인가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음식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과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세계 음식 역사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음식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맛있기는 두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안 죽을 것인가? 애들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키울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탈 안 나고 먹을 것인가? 여기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것이 뭐죠? 배탈 안 나게 하는 게 뭐의 발견이죠? 불의 발견. 불 때문에 콩도 원래 생으로 먹으면 배탈 나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트립신 이노비터라는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배탈이 나는데 삶으면은 그것이 불활성화돼가지고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들이 많아요. 고기도 또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그러는데 불의 발견 때문에
아주 이것이 많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음식을 먹을 거 많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세계 음식 발달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연구를 해도 논문 하나 다 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해가지고 그거를 논문 하나 쓸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좋아. 여러분이 어디 특별히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먹었었던가 그걸 보면은 쓸 때 이제 이렇게 레시피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싹 생각하면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고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우리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요. 어떻게 해도 나중에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음식을 하다 보면 옛날에 동물들을 갖다 어디다 묻어놓고 하지만 우리도 문제가 맛있는 걸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 방향으로 항상 발전해 왔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떻게든지 맛있게 먹고 어떻게든지 배탈나게 먹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endless endeavor 영어로 했는데 의도된 노력에 의해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의도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음식을 할 때 얼마나 누가 했어요? 홍만선이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한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음식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찾아가요. 이걸 갖다가 의도된 내려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맛있게 먹는데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장. 또 김치도 먹고 했는데 하루 저녁에 지나가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발효하고 부패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먹고 배탈 나면 부패고 배탈 안 나면 발효예요. 우리 조상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발효라는 말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중에도 먹는데 튀기면 나중에도 먹을 수 있죠. 왜? 튀기면은 물이 다 빠져나오니까. 원래 부패라는 거는 물이 가장 균이고요. 균에서 미생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튀겨버리면 물이 싹 빠져나오기 때문에 잘 며칠은 가요. 우리 음식은 며칠 안 가는데 발효된 것만 며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연한 발견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일 좋은 말로 요새 제가 좋은 말로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를 제가 나중에 했는데 논문도 세렌디피티 오브 우리 조상들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가 발효다. 그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세렌디피티 좋은 말이라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 문제는 불의 발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해결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불에 발견되면서 뭐가 발견 또 해요? 토기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토기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때 이걸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조상들이 네? 어디서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강가에서 많이 살았어요. 바닷가에서. 왜? 이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모래에다가 세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걸 돌에다가 받쳐가지고 불 떼고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나중에서 나오죠. 이제 항아리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민족들이 일단 강가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 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로 이제 나중에 또 만들어서 불로 때워서 하는 거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것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토기를 발견했고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뭘 발견했어요? 쇠를 발견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10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가 쭉 90년 동안 오다가 10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오죠. 그러면서 10,000년 전, 7,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게 짧으면서 그것도 불의 발견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오는데 이제 사건이 터져요. 청동기 시대에서. 아까 이거 홍도 배탈나 불의 발견 때문에 먹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사건이 터지죠. 조금 그래서 아시단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은 이제 복합미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연구가 덜 돼 있어요. 서양 같이 달고 짜고 맵고 뭐 다 오미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 표현이 어떻게 돼요? 뭐 한 50가지, 100개까지 되죠. 선생님도 다 음식 얘기하면 뭐 짭짤하다 뭐 어쩌다 다 우리 할머니들한테 들어보면 그거 모아놓으면 100가지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음식의 표현이에요. 예, 깊은 맛 한 100가지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일단은 음식은 고온에서 불을 발견해서 중국은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름 넣어서 뭘 하니까 음식이 고온에서 되죠. 우리는 기름을 처리 안 하니까 음식은 기껏해서 해야 몇 도에서 하죠? 몇 도? 100도까지도 안 가죠. 물을 끓여야 100도 잘 다둬야 100도까지 가지 뭐 대부분 100도 이상으로 안 가죠. 그래서 우리 음식은 어디 몇 도 이하에서 해요? 100도 이하에서. 중국은 300도, 400도.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예? 300도, 400도는 훨씬 맛있어요. 튀김은 훨씬 맛있어요. 왜? 기름 같은 것도 맛있는 향물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끝! 맛있고 오래가니까 더 이상 할 것 필요 없어요. 우리는 100도 이하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뭐야? 무슨 맛? 불맛.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은 손맛.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 다르다는 것, 고온에서 하면 다 맛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가장 음식 맛있게 한다니까 소금을 제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 소금에 대해서 또 잘못 가르쳐요. 우리나라 소금 먹지 말아야,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소금을 조금 쓰라고 했는데 대부분 배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소금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며칠 전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음식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짜게 먹죠. 그 사람들 안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소금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 과학적인 데이터 보면요, 지금 식약처에서 2000mg 그 소듐류인데 그 소금 10g 이상 먹어도 더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올해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발표를 했어요. 소금 안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0.9%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안 먹으면 죽는데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소금 안 넣고 옛날에는 소금 안 넣으니까 뭘로 해서 맛있게 해요? 설탕 넣어서 훨씬 더 나쁜 거죠. 소금을 지금 먹는 거에 한 5배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요. 5배. 3배 내지 5배. 그렇게 갈 때도 소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누가 소금 넣으면 크다고, 그다음에 박원순이가 어디서 살면 그냥 소금 넣으면 나는 소금 안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건 소금이에요. 소금을 마시는데 맛있어서 넣다 보니까 다른 균도 죽여요. 균도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을 계속 소금으로 맛을 냈었는데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이제 간장하고 그 다음에 양념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소금 안 쓰면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왜 맛있느냐, 딱 한마디로 저도 생명과학자라서 그걸 갖다가 세포에다가 동물에다가 먹여서 사람한테 먹여서 다 해봤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음식은 설탕과 기름 안 쓰고 맛을 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하다. 딱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렇게 튀기면 요즘 뭐죠? 나쁜 물질들이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 벤조피렌, 아크릴하고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나요? 몇 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맛있어도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는 걸 몰라서 그래서 고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고추나 콩도 기름을 많이 있는데도 안 쓴 거예요. 안 쓰려고 하는데 영어 안 쓰면은 또 사람들이 어려운 것만 안 쓰면은 너무 쉬운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저렇게 인정을 안 하고 한자라도 영어라도 하나 써야 세렌디피라도 하나 써야 이게 또 배웠구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후쿠시마 하니까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소금값. 특히 암염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암염은 지금부터 거의 2, 3억 년 전의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암염, 그다음에 빨간 소금 같은 것도 되게 비싸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를테면 짤스부르크 같은 오스트리아 가면은 그때 그전 2, 3억 년 전에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그게 이제 그 결정화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 천일염은요, 결정화 과정이 되게 빨리 돼요. 하루아침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잡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미네랄도 다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암염같이 한 100만 년 전 걸쳐서 결정화가 되면은 미네랄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서서히 결정화 과정이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아까 빵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그 락토스라는 거 있죠. 우유에는 락토스가 있죠. 네. 선생님이니까 락토스 젖당 알고 계시죠?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요, 가장 쉽게 분해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포도당이에요. 근데 왜 우유에는 락토스가 있었어요? 락토스로 돼 있을까? 저는 요새 나이 들어서 그런지 젖당 분해 요소가 없어가지고 가끔 우유 먹으면 쌀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포도당으로 돼 있으면 됐는데 왜 락토스로 돼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이에요. 포도당은 락토스는 일반 미생물이 분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락토스는 무엇을 분해해요? 락토스 하는 분해 효소가 미생물들에 많이 있어요. 미생물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분해 못하고 그걸 내는 사람만 분해시키는데 왜 그랬을까요? 옛날부터 뭐하는 우유가 젖당이 아닌 포도당에 있었으면 포도당이 너무 쉽게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애기가 먹으면 탈이나 애기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진화되면서 락토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락토스를 먹으니까 애들이 배탈을 안 나고 성장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락토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락토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냉장고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렌디피티가 뭐예요? 우유에서는 요구르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치즈. 그러니까 치즈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돼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는 락토스가 발효돼서 되는 거니까 먹어도 배탈이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는 건데, 락토스라는 것도 오래된 우리가 진화 과정 중에서 락토스로 바뀌면서 애들이 배탈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애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면역이 생겨버리면은 락토스 분해 요소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포도당은 먹고 잘 자라는 것이죠. 그게 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생긴 거라고. 그다음에 후추 전쟁도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음식에서 가장 음식 혁명에서 큰 것이 불, 그다음에 토기, 그다음에 새, 쥐는 한참 후에 그 양반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아까 의도된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인데 세렌디피티가 우연한 발견인데 이게 이제 균하고 그 혁명적인 게 불, 그릇, 새, 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새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배탈 안 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먹을까? 이거는 우리 조상들한테 준 우리 할머니 노력에 의해서 준 축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먹는 발효라는 거는요. 그래서 발달됐는데, 여러분 설기시대 때 이게 구석 법주사에 있는 석소라고 그러죠, 이게요. 김치 절일 때 쓴 거. 이게 또 김치 담갔다고 그래서 옹이라고 그러고요. 한자로 이제 옹기라고 해서 쓴 건데, 여러분 요게 석기 시대의 유물이에요, 철기 시대의 유물이에요. 요게. 네?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석기 시대는 저걸 만들 수가 없어요.
철기 시대예요. 철기가 있어서 징이 있어서 이걸 만들어 쓴 것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석기 시대의 용도로 생각하는데 이건 철기 시대의 용도. 그래서 김치가 그때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올 때부터 김치도 담가 먹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중에서 이제 이런 그 토기가 생각나는 거고 나중에 불도 뗄 수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새 말하는 진화 유전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호모 그 네안데르탈인 그런 사람들이 한 400만 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나타나는데 30만 년 전에 천하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이라든지 호모 이렉투스가 100만 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천하통일하고 그 다음에 30만 년 전에서는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가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안데르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안데르탈은 화석을 통해서 화석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석 만진 손에 사람 손에 유전자도 그걸로 묻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거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때는 전주에서 볼 때는 밤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산에 가면 별이 보이잖아요. 왜 보이는지 아세요? 노이즈를 없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더 토성이 잘 이게 돌아가는 그 윙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별도. 근데 작년 재작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에다 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어요? 130억 광년 전에 별을 본 거예요. 초신성을. 왜 초신성이 나왔냐면 그때 135억 년 전에 빛이 이제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금은 그거 130억 년 후가 됐기 때문에 초신성이 아닌데 우리가 보는 거는 초신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0억 년이 지났어요.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노이즈예요. 요새 가장 중요한 게 노이즈를 없애는 것들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주에다 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망원경 조립해서 우주에서 조립한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130억 년을 봤는데 이 양반이 스반테 파고라는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화석에 있는 많은 수많은 유전자를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빼놓고 나머지를 다 버리고 하나씩 다 버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채굴이라고도 하고 선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버려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고대 인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 넣고 PCR은 여러분 요새 PCR은 다 기폭 기술은 너무 하루 만에 다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진화됐다는 것들을 다 틀리는 거라고요. 왠지는 모르지만은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호모 일렉투스, 호모 모든 이것들을 다 멸종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다 죽였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침팬지가 네안데르탈인, 호모 일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간 걸로 배웠어요.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종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다 천하통일을 한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했었잖아요. 분석해 보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야. 많이 섞였어요.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음식은 안 섞인다. 그 다음에 문화도 안 섞이고 언어도 안 섞였어요. 중국하고. 그 현상이 뭘 것인가를 나중에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은 중국과 완전히 처음에 달랐겠죠. 우리는 아무르강에서 왔고 저쪽에는 황하 쪽에서 왔기 때문에 달랐었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다 섞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킹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요즘 발견한 것이고, 그런데 문화, 언어, 음식은 혈통에 의해서 후대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오로지 모계에 의해서만. 어머니에서. 모계가 다 저것해도 모계에 의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건데, 이것이 그 데이터입니다. 이게 100만 년 전부터
유전자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스타트 파보가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 크로모솜은 여성이고 Y 크로모솜은 남성이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은 이렇게 쭉 번져가지고 굴곡이 없어요. 이게 이제 빙하기가 끝날 때고, 그다음에 청동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청동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성 유전자는 너무 광범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날 때부터 이제 많은 교류가 있어서 교잡이, 사람한테서 교잡이라는 말 쓰기가 좀 그러는데 생물학적으로 교잡이라고 그래요. 교잡이 많이 일어나고, 이때 청동기 때도 교잡이 많이 일어났는데, 남성은 빙하기가 끝나면서 계속 굴곡이 심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거의 남자들 CSC는 멸종이 되어버리다시피 해요. 근데 남성이 C가 멸종됐으면 남성이 안 나타나야 돼. 다양성이 없어야 되는데 뭘 하고 많이 죽어요? 예? 예? 전쟁하고 죽는데 반드시 가서 점령하면 여성들을 가만 안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남성들도 확 늘어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동기 시대가 나올 때부터 나라가 필요하고 부족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전에는 강에서 자랄 때는 그렇게 부족 같은 게 필요 없었어요. 그다음에 빙하기에 공격들 필요 없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늘면서 여기서도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그 유전자들은 전부 여기서 보면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니어이스트,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밖에 쪽에 이제 새로운 종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에서.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옛날부터 아프리카라고 그랬었는데 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아프리카가 맞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도 이렇게 많이 섞였어도 여기는 많이 섞여버린 거예요. 여기보다 2배 이상 섞여버렸잖아요. 섞이면서도 뭐가 유지돼요? 혈통이 많이 나타났는데 언어, 문화, 음식은 어떻게 돼요? 모계에서 유지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나가지고 여성들 다 능욕을 하고 누가 애를 또 나게 만들었었죠. 누구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또 전쟁하러 나가죠. 그러면 그거 누가 떠맡아요? 여자가 떠맡아요. 그래서 음식은 모계에서 전달된다는 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음식을 자꾸 생각할 때 모계, 우리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했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음식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어떻게 돼요? 모계는 전혀 안 하고 우리 시골 할머니 그걸 무시하고 뭐 책에 나온 거 갖고 우리 음식 얘기를 하면은 이 음식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가 고조선, 그 전부터 나라가 있었느냐, 조그마한 것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어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싸워야 돼. 그래서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족 국가가 필요했다는 거는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부여라든 그런 민족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들이 맞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음식이 이제 그다음 뿌리는 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음식을 자꾸 어떤 농경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에서부터 우리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배웠어요? 무조건 책에서 배우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중국책 갖고 그냥 우리 음식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설로가 우리 음식이라고, 궁중 음식이라고 뭐 TV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 군화사에서 만두가 뭐 우리 고구려 시대에 만두 먹었던 걸로 중국책으로 그렇게 중국 음식으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한참 또 혼났잖아요. 그 작가들이. 우리 근데 요즘에도 조선 시대도 음식, 왕이 먹었던 음식 얘기하면은 자꾸 그 궁중 음식 그거 갖고 음식이라고,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틀린 거라고. 왕도 맛있는 거 좋아하시지 맛없는 거 안 좋아하셔요. 그쵸? 맛없는 거 먹으면 배탈 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음식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 농경학적으로 쌀,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고추, 마늘 다 이거 뭐지 일련의 삼분유사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늘, 파, 그 다음에
양파는 없었죠. 그 다음에 배추 이런 것들이 우리 음식의 뿌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건가? 밥을 물로 떼서 밥을 했어요.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래서 콩을 가지고 일단 콩을 생으로는 못 먹어요. 콩을 삶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청국장인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못 먹어. 왜? 다른 균이 많아가지고 썩어서. 근데 오로지 콩을 삶아서 먹을 거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이걸 삶아놓으니까 이걸 쉽게 상하니까 이걸 말리는 버릇이 이제 생겨서 보관하기 시작하고, 이거 보관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매주를 만들어서 천마에 사는 게 제일 좋았었고, 그걸 갖다가 다시 먹으려고 하니까 딱딱해서 못 먹으니까 이걸 갖다 물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먹은 것이 간장과 된장이 되는 거고, 거기다 나중에 고추장이 빠졌는데요, 고춧가루 넣어서 만든 고추장이 되는 거고, 여기 김치는 그래서 뭐 김치 연구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중국 책 갖고 뭔가 그 갖고 정리를 못해요. 정리를. 왜? 중국 책에 김치가 안 나오는데 중국 갖고 우리 김치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뭐 정리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도 가장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제일 맛있는 거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걸 나물로 먹을 수가 있죠, 데쳐서. 근데 어쨌든 간에 나물 그 양념 넣고, 그 다음에 간장을 받쳐서 이렇게 만들면은 현대와 같은 겉절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걸 먹을 수가 있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치가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건 학문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갈릴레오가 얘기했듯이 가장 쉽게 생각할 때 그게 이해대석이라고 해요. 근데 간수를 왜 발견했을까? 두부를 해서 맛없으니까 소금에다가 소금을 쳤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보니까 소금에 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어져서 두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어디 중국집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부가 우리나라 오리진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발효가 되니까 산이 만들어져. 산에 의해서 pH 4. 얼마에서 굳어지는 게 치즈예요. 똑같아요. 단백질이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더 놀랬죠. 이건 자연적으로 굳어졌는데, 우리도 하긴 자연적으로 굳어지는 걸 발견했겠죠. 왜냐하면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한 발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발견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김치가 잘 담궈지고 어떻게 하면 잔이 많이 담궈지는 걸 갖다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느끼는 게 부정타면 안 되더라. 그거 과학인데 과학을 한마디로 그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는 충분한데 지식이 부족해서, 미생물 지식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과학이 됐어. 특별히 그래서 어떨 때 제일 안 좋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 안 좋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안 좋아요? 좀 안 좋더라. 그래서 부정한다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 음식에서 하는 사람들 생각이 제일 큰 게 금줄이에요. 금줄. 이미 그때부터 소금, 설탕, 고추와 숯과 그 다음에 종이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이렇게 금줄을 다는 거예요. 이건 금줄이고, 이건 또 직접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캡사이신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잡기를 줄이고, 설상기를 자라게 하고, 이거 수순 어떻게 했어요? 뭘 했을까? 부정 타가지고 냄새가 별로 안 좋은 거를 냄새를 잡아주는 거고.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부정 탄다라고, 그래서 부정 안 탈라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장 담글 때 날짜를 봐야 돼. 손 없는 날을 봐야 돼. 네. 이불, 영어로는 이불이라고 하는데 그거 없는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삼해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 술. 그래서 정월 3회, 그 해일, 돼지날이에요. 돼지날이니까 한 달에 3번이 와요. 12번씩 하나 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해일날 술을 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일날 더 술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일날 다시 또 마지막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발효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술을 넣어줘야 더 발효가 잘 돼요. 아밀레이스 같은 거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3회주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손 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음식 발달의 철학은 아까 말한 대로 자연을 지혜롭게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중요한데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거는 문제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지식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고 옆에다 탕탕탕 튀기기만 해요. 이 지식을 잘 잡아가지고 지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게 스트림라인에 그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아까 가다 다리 따라오잖아요. 그거 원리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외웠어야 돼. 지구가 둥글고 다리 따라오고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 조각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식품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안 가르쳐요. 거의 지식만 많이 갖고 그것만 테스트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수학 문제 30몇 개 푸는 걸 갖고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보기는 안 그렇거든요. 몇 문제를 풀어도 이게 과정이 이게 바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럼 답은 틀려도 점수 주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그런 걸로 하려고 수학이 있지 무슨 점수 달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혜를 여러 가지 지식은 몰라도 우리가 갈 길을 조상들이 하나하나 다 엮어서 이렇게 갔다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들은 제가 지식을 조금 소위 말하면 죄송스럽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도 조상들의 지혜를 찾아가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원산지 문제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콩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확정이 됐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많은 지방이 콩이 원산지라고 했는데, 아까 콩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혹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꽁에 사이나를 주면 알죠? 그 꽁을 갖다가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네? 청산가리 넣어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네, 사이나라고 그래서 KCN이라고. 그러니까 이 꽁을 콩에다가 타가지고 청산가리 넣어서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콩은 먹으면은 이 배아가 꽁의 안에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똥을 싸도 거기서 콩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새들은 고추를 잘 먹어가지고 씨가 나오는데 고추씨가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고추는 원산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한 100가지가 되니까. 그리고 멕시코에 없는 고추가 인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사기인가 그 책에서부터 이미 고추를 재배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재배했겠어요? 필요하니까 재배해요. 경작이라는 거는 필요해서 한 거예요. 왜? 그때부터 다 김치라든지 고추장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양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고 해서 중요한 게 색깔도 대단히 중요해요. 제일 맛없으면은 멀리서 봐도 맛이 분치는 게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 것들을 많이 칠하고 있고, 제일 맛없는 색이 검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마토가 없었기 때문에 빨간 것들을 많이 고추를 해서, 왜? 우리 고추는 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추가, 해외 사람들한테 또 고추가 맵다고 하는 것들은 참 거짓이에요. 우리 고추는 맵지 않았었어요. 전부 베트남 고추라든지 옛날에 캡사이신 수입해가지고 우리 음식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불닭 만들고 그랬었는데, 장사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소나무는 근데, 그러니까 소나무는 몇 년 전에 퍼졌죠. 왜 퍼졌냐? 이게 그 씨앗이 날아가서. 그래서 적송의 원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의 원산지는 어딘지 몰라요. 우리 고추의 원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반도 쪽에 있는 오랫동안 이게 해와온 건데, 고추의 원산지는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콩은 병아리 콩은 이집트고, 그다음에 렌틸 콩은 인도고, 콩 종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왜? 사람에 의해서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몇 백만 년 전에 퍼져가지고 진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고추 품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았으면은 이성호 선생의 고추가 임진왜란 때 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은 갖다가 무조건 스승을 따라가지고 계속 잡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고추 유전자 분석하니까
19.6밀리언이요. 그러니까 19.600만 년, 근데 1960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호모는 300만 년, 400만 년 되니까 그래서 최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추, 고추와 당초는 0.47만 년, 47밀리언이요. 그러니까 47만 년 전에 갈라져서 한반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 한 100개가 이렇게 있었는 거고, 이렇게 품종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 이걸 갖다 그린 거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김치가 100년 그따위 소리가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되고, 우리 할머니들이 닭도리탕 하면 밑에다 꼭 뭐라고 써요? 잠하고 닭볶음탕 쓰고 있는 그 짓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추가 조선 고구려 시대는 없었으니까 어느 음식하는 사람인데 그거 나와서 그대로 그렇게 쓰게 만들고 그래요. 홍은 그 얘기다. 홍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식을 인문학적으로 좀 보는 거는 우리 음식하고 서양 음식이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음식은 무엇으로 먹을까요? 서양은 뭐예요? 서양은 무엇을 먹을까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은, 서양 가면은, 내시 가면은 메뉴판을 거야 4개. 거기 그 사람들이 문화적이라서 그렇게 준 것이 4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 주는 게 문화가 미개에서 하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서양은 무엇을 먹을 거니까 거기서 결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메뉴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먹을 거니까 음식을 받아놓고도 무엇으로 먹을까 문화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반찬이 필요하고, 그걸 뭘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그래서 젓가락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반찬이 필요한 거예요. 장이 꼭 있고요. 나물은 있고, 김치가 꼭 있고요. 이걸 보면은 아까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하루에 3번씩 맨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맨날 올리는 걸 갖다가 상신인가 그거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떼내고 또 하고, 그걸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임금도 특히 영조 임금은 고추장 되게 좋아하죠. 이게 이제 그런 거 한식은, 그래서 우리가 한식은 이거 썼는데,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끝까지 젓가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respect and consideration, 존중과 뭐라고 그러죠? 존경과 배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음식 문화를 밥 문화, 어떤 사람 국물 문화, 꼭 그 맛을 씹으면서 국물이 나오는 거, 아니면 국물 그런 맛을, 오묘한 맛, 깊은 맛 그런 것 때문에 국물 문화라고 하고, 반찬 문화, 젓가락 문화, 장 문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본질은 아까 말한 대로 삶과 나눔, 처절한 삶이에요, 진짜. 처절한 삶. 거기에 세렌디피티죠. 그다음에 조화와 균형. 요거는 이제 최근에 한 말인데, 우리 반찬이 있으니까 이게 영양학적으로 조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조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배려와 존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지식과 맛과 싶고, 그다음에 건강적인 측면에서 아까 한식이 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이지 중국집 갖고 난리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식은 과연 건강한가?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해요. 왜? 미국 음식은 유럽도 비슷하게 발전했는데, 영국 음식도 산업혁명 되기 전에는 맛있었대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맛보다도 먹고 뭐 해야 돼요? 얼른 먹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음식이 먹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70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음식 중에서 2000년대 가면 없어질 음식, 거기 한식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근데 2000년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식이 어떻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음식은 먹고 일하는 데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래는 그때도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00년대 되니까 일하는 시간보다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설거지 그때 한식이 그 리스트에 들어간 거는 한식은 왜 만드는 데도 시간 걸리고 설거지 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건 효율적인 음식은 아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음식 먹은 사람들은 지금 뭘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비만 당뇨.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서울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한식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려고요. 그 음식 배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농산물, 에그리컬처, 그다음에 지오 히스토리컬, 그 지리적인 거기에 음식이 발달하는 것이지 중국 책에서 있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미원이 있었잖아요. 1980 몇 년도에 제가 칼럼을 하나 그때 썼는데 미원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터부시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미원을 안 넣으면 맵고 짜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음식만 먹어서 건강에 안 좋을 거다 하고 그렇게 그때 칼럼을 하나 썼더니 난리가 났어요. 89년도인가 미국 갔다 와서 썼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 뭐야 미원을 김보다 먹었네. 그때만 해도 음식점 가면 뭐 했었어요? 미원 안 넣고 뭐 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미원 안 넣고 맛있게 한다면은 설탕 뭐 짜고 막 그런 걸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후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식약처에서 해롭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글루타믹 애시드죠. 칼로리가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도 미원에 대해서 체념가 되는지 그냥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훨씬 더 이런 조미료가 더 좋다는 거를 이야기를 좀 그렇게 해서 맛을 내면은 설탕과 소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면 우리 음식 발달 안 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오면 음식 발달 안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 음식은 어떤 음식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음식인가 정말 다양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 음식이 다양해요? 우리 음식이 다양해요? 예? 자신 있게. 우리 음식. 재료로 보면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음식이 다양해요, 우리 음식이 다양해요. 중국 음식이 다양할 때 원숭이 골도 먹으니까 제비 뭐도 먹으니까. 근데 중국 음식은 예전부터 이미 그 기름으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 음식은 중국보다는 좀 재료적으로 덜 다양해도 지지고 볶고 달치고 데치고 무치고 절이고 훨씬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1200 곱하기 한 3, 우리 음식은 1000개 곱하기 한 10 다양성에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안 먹는 것도 다 먹어요. 그게 이제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힘든 것이 있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 다 조상들의 지혜를 주는 거죠. 못 먹는 게 없잖아요. 확실히 먹고 죽는 거 빼놓고는요. 다 그렇게 좀 된 거고. 그다음에 건강한 요리법, 온도가 100도 이하니까요. 건강한 요리법이고 몸에 좋지 않은 재료를 덜 쓴다. 그다음에 소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게 식물성 소재에서 건강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골고루 먹을 수 있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식이 발달했는데 농경 역사 없이 발달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왔기 때문에 농경 역사가 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조상들의 고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길 가다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렇게 해서 요즘에서 이제 멕시코의 그 에스닉 푸드 그러니까 전통 음식들을 이제 많이 하고 다른 나라 것도 많이 관심 갖지 옛날에 그렇게 발전 안 했었어요. 한식을 잘못한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우리가 비과학자가 그다음에 사대주의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내가 한자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한자를 갖고 중국 공부하는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한자 우리나라 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영조 때도 사관들이 서너 명 있잖아요. 그럼 고추장을 영조가 좋아하니까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관은 고추 초자니까 초장 그렇게 써요. 또 글씨가 다른 어떤 사람은 고초장 써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호초장 써요. 그럼 호초장은 후추로 만든 장일까요? 네? 고추장이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호초니까 후추로 그렇게 막 그냥 우기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사관들에 따라서 나는 근데 제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고추 초니까 초장이라고 쓴 사람이 제일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초가 있으니까 쓸고자 쓴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애고자 쓴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갖고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요. 대추는 원래 대추 조자 한자로 쓰면 돼요. 근데 나중에 대자가 붙으니까 큰 대자 써봤는데 그걸 갖다가 큰 대자가 써야 진짜고 이거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갖다가 이해할 때는 그런 상황, 특히 중국 한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추를 뭐라고 표현해요? 호초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게 후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후추라고 우기는 거죠. 아니에요. 그 음식 비밀방에도 호초는 고추예요. 그리고 후추는 후추라고 써요. 다르게 써요. 그걸 갖고 이제 자꾸 한자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는데 아까 이게 조선 구마사 사건이죠. 이걸 갖고 우리 음식이 이렇게 했다고 이거 우리 음식이 어디 나와가지고 뱀탕 요거도 먹고 방송 중지됐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그 조선시대 그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뭐 비싸게 구절판에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와서 있을 거예요. 전부 틀린 거예요. 김치에 온 칭찬하는 거 다 틀린 거고 호차이에서 유리했다고 또 허서. 그래서 이제 김치가 고대 김치는 백김치고 지금 김치는 빨간 김치라고 웃기는 얘기를 해치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왜 아버지 음식이 왜 남성들이 관심 있었느냐? 제사 지내려고요. 우리 자식들을 먹이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어떻게든지 조상에서 드리는 음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그 전에 어이가 쓴 것들은 어떻게든지 임금을 낮게 하고 음식 먹어서 치유하려고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식의 결정체는 어머니 음식이에요. 그리고 근데 연구가 안 됐어. 왜? 시골 우리 어머니 하면 할머니 하면 시골. 그 다음에 또 시골 할머니는 어때요? 무식한. 글자 모르는 무식한. 안 놓고 겹자 무식한다. 거기서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과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쓴 것인데 어머니 음식과 아버지 음식 한과 정이에요. 얼마나 한이 많이 맺겠어요. 아까 그 DNA 데이터 보면요. 아버지 음식은 힘이고 회피고 자식들 음식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남자지만 딴짓 회피를 많이 한 거죠. 사실 먹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드시는 음식과 먹는 음식과 드리는 음식 차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고요. 자, 아버지 음식 아까 말한 대로 살림경제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왜? 양반이라는 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식론적인 지리적인 인식론보다는 유교, 노장, 공맹사장 이런 것들로 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의뢰 음식이든지 종가 음식이죠. 그래도 종가 음식 아닌 사람들 정말 양반들이 볼 때는 우리 서민들은 어디 시골에 있는 서민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흑산도리 그 어디 위치로 죄송해요. 그분들은 제사 음식일 때 뭘 드린다죠?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한 거로 제사를 해요. 그게 제사의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느 가서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거로 제사를 지내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이제 유교를 잘 모르신 분들. 대단히 케이크푸드 포텐셜이 높다. 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이고 이게 좋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특히 여러분 한 80년대에 그 알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양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앙 집중이 안 돼야 하고, 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AI가 없고 AI가 있고 차이예요.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유노멀 시대 뭐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게 탈대중화, 탈중앙화, 탈표준화. 근데 우리 식품할 때 제일 맞는 게 지금도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참 농식품부에서 김치 표준화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김치를 한 품종을 한 표준화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대량 생산하겠다고. 이런 발상들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3의 물결 한참 여러분 세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다른 거 하나 AI가 있고 없고 차이 있는 거고 그냥 알빈 토플러가 본 미래가 지금 말하는 미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알빈 토플러가 AI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모던타임스 보면 우리가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걸 자동화시켜서 우리가 먹는 것도 편하게 되고 이거 캡슐만 하나 사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에 AI가 나오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기를 키울 때 아기의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의 얘가 길 가다가 다리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보고 나서 그걸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것도 하기도 전에 그 지식폭탄을 터뜨리지 말라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 장사하는 사람들 소비자. 네, 모든 게 우리가 음식을 하면은 맞춤형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DNA 데이터, 뭐 생활 습관, 뭐 그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여기서 프리사이즈를 정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요새 AI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요새 디지털 전환이라고 많이 나와요. 전환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식품에서도 나오는데 앞으로 미래 식품에서는 맞춤형 식품인데 누구한테 맞춰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 DNA 생물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맞춘데 그거를 갖다가 에큐러시라고 해요. 한 번만 조금만 시간이 있으니까 에큐러시라고 그러고 이걸 정확하게 정밀하게 대응하는 걸 갖다가 프리사이즈라고 해요. 여기서 요새 화살 쏘잖아요. 양궁을 하잖아요. 안산이 쏘면은 이렇게 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표적을 알고 정밀하게 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올 때 이렇게 총을 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0.1초 줍니다. 0.1. 여기에 사람한테 맞게 해요. 그 사람한테 맞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앞으로 맞추면 하면 그 사람한테 맞게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사람은 에큐러시를 높여나가요. 근데 총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한테 정확하게 타겟팅을 정확하게 했는데 총이 안 좋은 거죠. 정밀하지 않다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제가 쏘면 여기가 훨씬 한 개나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맞춤형 시대, 화장품도 맞춤형 시대, 운동도 맞춤형 시대, 약품은 맞춤형 시대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약품은 누가 선택해요? 의사가 선택해요. 의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품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은 1년에 몇 번 선택해요? 수도 없이.
약품은 뭐야? 몇 퍼센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 PT는 몇 퍼센트예요? 1년에? 한두 번. 화장품은 한 번 사면 보통 6개월 쓰잖아요. 그죠? 시계 사면 이거 뭐 10년 쓰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맛을 느끼면서 뭘 느껴요? 요새 작년에 어저께 그저께 노벨상에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교육이 뭘 필요하냐? 생계형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교육을 해라고. 음식도 뭐예요? 먹고 어떻게든지 일하고 그냥 못 먹어서 하는 교육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삶의 교육, 행복을 찾아는 교육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조상들이 준 지혜를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맞춤형 식품 하나 예를 들면은요 이게 AI가 아까 사람에 따라서 음식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오는 거기 때문에 전주 다양하죠. 근데 전주는 뭘 못했냐면은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그다음 사람들이 그 쉽게 이해하도록 소비자의 절대 밖에 그걸 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이겁니다. Science and Philosophy of Korea Tradition. 영어로 해외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우리 음식의 철학과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써서 해외 사람들이 읽으면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본질을 좀 알고 K-팝에서 좀 더 녹아가고 그러려고 이제 이런 과정을 써 있습니다.